안녕하세요. 한국벤처파트너스 김승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한국벤처파트너스에 대한 IR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벤처파트너스는 말 그대로 벤처기업의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성장과 상장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엑셀러레이트 할 때, 엑셀러레이트는 창업 기획사에서 3년 이내 기업을 말합니다. 근데 벤처 파트너스는 오히려 3년이 지난 기업이 그 이후에 성장하거나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벤처 파트너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업 계획에서 사업 영역과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 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파트너스는 한국 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이고 대표는 김승찬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7일 날 법인 등록을 했고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증자를 계속 했습니다. 자, 벤처파트너스는 우수한 비상장 벤처기업, 상장이 안 되면 비상장이죠, 전부. 비상장 벤처기업 중에서 3년 내 상장 가능성이 있는, 저 정확히 말하면 기업은 3년이 넘는 기업을 오히려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상장, 코넥스나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코넥스 상장이나 경영지원, 투자지원, 마케팅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의 성장과 상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 주식 현황이긴 한데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이 회사들을 성장, 상장 지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또 투자가 돼 있고 그걸 미리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라시반 남성 팬티 전문 회사죠. 저 회사가 지금 19년도 매출이 152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굉장히 수익률이 지금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저 회사 보유 자산 가치가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지금 투자받는 가치에서 주식수를 해서 현재 보유 자산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 거고, 저게 이제 7억 1,200 정도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KSI 현재 작년 매출이 213억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했을 때 1억 정도 되고, 이니스홀딩스도 210억 정도 했는데 매출액을 작년에 이 기업도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자회사인 초록의 편비 밑으로 나왔죠. 이 회사와 같이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도 저희가 보유산에서 33억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잼은 이제 지금 내년에 상장 계획이 있거든요. KSI도 지금 이제 KSI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제 코스닥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코넥스는 내년까지는 빠르면 올해까지 시에서 가겠다. 이게 지금 기사가 나왔고, 잼은 이제 스펙 통해서 내년에는 상장을 보내려고 해보겠다. 이미 이제 발표가 됐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주식을 보유한 걸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에 상당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YGK는 그동안은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병원 AI 전문 직원 역할을 하는 로봇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올해부터 아마 급상승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초록의 표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니스홀딩스의 자회사로서, 이니스홀딩스는 사실은 유통회사입니다. 식품 유통회사. 근데 초록의 표면은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저기에 곤약젤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레드비트, 석류, 공급하는 식혜, 해서 무양, 무청, 무색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청년주택 자산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모에 대한 것 다 갖고 있고, 여기 이제 특화된 내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KSI나 젠 같은 경우는 외관 법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외부에 여러분이 다트라는 전자공지 시스템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회사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고, 전체 보유 자산을 따지면 저희가 한 현재 가치로 210억 정도 가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선택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교환권을 주는 구조죠. 교환권을. 그런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망하거나 힘들어지면 그게 그냥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그게 끝났장이 나죠. 근데 저희 벤처 파트너스에 투자를 해서 교환권을 취득한 형식으로 하면 그 회사 주식도 취득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벤처 파트너스 전체가 이 원금에 대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그 회수에 대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자하지 않는 기업, 교환권을 안 가진 기업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회수 기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자, 벤처 파트너스의 사업 영역은 먼저 기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을 성장을 통해서 상장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발굴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 소싱, 저희도 직접 하고 저희가 증권사나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거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투자한 기업과 유관 기업들 거기로부터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 경영 지원. 당연히 저도 이제 지금 경영학 박사 수료를 했고 지금 이제 논문 통과해서 경영학 박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저 경영 지원하는 변리사, 뭐 회계사, 뭐 이런 전부 다 집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저도 상장기업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대표도 했거든요. 이런 또 집단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실제 그다음에 상장까지 지원하는 저희가 또 코펀딩이라고 코펀딩 사이트 코펀딩 co.kr 이게 이제 한국 크라우드 투자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코넥스를 상장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억 이상 그리고 50인 이상 모집을 하면 그게 지정감사인을 면제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자금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발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성 있게 극대화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엑셀러레이터나 경영 컨설팅 증권사와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가치로 투자도 하지만 기업 가치를 올려서 특히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업에 투자한 그 기업 주식 중에서 3년 전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굉장히 성장을 했겠죠. 3년 동안 성장했는데 저희가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를 하게 되면 원금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주식을 교환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소득 공정을 원하는 분들은 그냥 원금을 회수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왜냐하면 받게 되면 바로 상장되는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가치 있는 주식인지 알기 때문에 3년 전 가격으로 그걸 매입을 하죠. 가치 있는 주식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후기 때문에 벌써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상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최하 50%에서 2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기업을 코넥스나 코스닥에 보낸다면 그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기대 수익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지금도 거의 10개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교환권을 주더라도 이게 어느 것이 상장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되죠. 그 중에 한 3개만 상장이 들어오더라도 기업 자체, 한국벤처경영원은 망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제가 개인 투자조합, 자산운용 전체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강한 건 현재는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통한 초기 기업 지원도 해서 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벤처 파트너스에서 성장까지 보내는 기업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코넥스를 성장시키거나 추가 자금 모집이나 마케팅에서 확대시키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갖고 있고 앞으로 자산운용성까지 지금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업을 통해서 중기부에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개인 투자조합 벤처 사모펀드를 만들지만 그거 말고 금융위에서 하는 사모펀드도 지금 앞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는 우수한 비상장 기업을 지금 이제 우리가 180억 가치인데 지금 아까 210억 가치까지 올라갔다 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코로나6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라시반이나 제임이나 KSI나 이게 그 공적 공급한 것이 많아서 오수조달 분위기 많아서 꾸준히 상승한 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는 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사모펀드나 대체투자 이쪽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원래 BDC라는 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 활성화는 안 됐는데 이게 비상장 기업을 투자하는데 이거는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하는 상장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아갖고 비상장 기업이 투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권사나 벤처 캐피탈에서 한다는데 이건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왜? 말 그대로 상장이 돼 있어요. 이게 공모를 받아갖고 그 돈을 갖고 비상장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거는 공모 상장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벤처 파트너스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사모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업이나 이걸 투자를 받아서 이 BDC처럼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이걸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게 법제화 되기 전에 우리는 공모 구조는 아니지만 사모 구조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 벤처 파트너스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설명이 돼 있죠. 원래는 BDC는 이 공모 자금을 모아서 기업에 지원을 하고 기업이 가치 상승하면 이걸 다시 수익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이걸 3호로 개인 투자적으로 해서 그 기업을 지원하고 자금 공급을 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해서 투자자들에게 회수한다. 이 구조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인이 투자한 기업 그게 교환권을 주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죠. 그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선택의 자유도 주고 있죠. 일반 이 펀드는 사실은 자기가 기업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그냥 펀드에 투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가 개별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환권을 선택하는 더 구체화된 권한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도 또 확보할 수 있죠. 그런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벤처 경영원 위주로 개인 투자 조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크라우드 펀딩인 한국 크라우드 투자 이걸 이미 갖고 있고 여기서는 공모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모. 여기는 사모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공사모가 가능하고 벤처 파트너스를 통해서 코넥스는 당연히 보낼 수 있고 코스닥까지도 이제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유스 파트너스가 저희 유관기관으로서 엑셀러레이트입니다. 초기 기업. 저기서 이제 기업 발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 기업에서 성장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산운용사 통해서 앞으로는 진짜 심지어는 상장을 시키기도 하고 상장 직전에도 투자해주고 상장 이후까지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상장 직전에 여기서 사든가 해서 상장 이후에도 관리를 하는 구조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 기업부터 상장까지 상장 이후까지도 투자하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만든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 애부터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관리하듯이 마찬가지로 기업의 초기부터 성인이 돼서 상장까지 이뤄서 그때까지 다 관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기술 금융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이거 자산운용사가 더불어 이쪽은 이제 벤처캐피탈 같은 건 여기 빠져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신기술 금융회사나 자산운용사는 대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더 넓게 지금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써진 대로 개인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등록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인데 온라인 소액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 당연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 일정 요건 5억 이상의 자본금과 그 다음에 전산 전문요원, 준법감시, 전산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만 하는데도 최하 2,3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실제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소형 증권사로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창업 기획사도 중소벤처기업에 등록된 업체인데 저희와 유관되게 같이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국벤처파트너스는 벤처 투자 촉진법이 8월 12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일명 벤처 투자법입니다. 아마 벤처 시장에 8월 12일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벤처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코넥스 파트너스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 파트너스 자회사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밑에 나왔는데 자, 앞으로는 개인 투자 조합이 상장 기업도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코넥스 기업에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상장 기업에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상장 기업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데 있게 되고 심지어 코넥스는 상장 기업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완전히 개인 투자로 투자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런 변화에서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뀐 점을 우리가 해서 코넥스 전문 이미 사실은 저희가 코넥스 투자협회를 5월 달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8월 12일 날이 시행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정확히 맞춰서 법인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상징적 의미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미 코넥스 기업을 지금 컨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앞으로는 코넥스를 통해서 코넥스 기업은 이 공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유력한 기업을 해서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할 것이고, 앞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투자했던 기업을 코넥스로 바로 보내고 그 이후에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못했기 때문에 코넥스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냈거든요. 투자를 거꾸로 코넥스 상장시키면 투자를 못하는 환경이 처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개인 투자 조합이 코스닥 상장 전까지는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도 원래는 코넥스 기업을 못했어요. 근데 3년 이내 기업이나 공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넥스 중심 투자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 나왔죠. 상장 주식은 10% 할 수 있고, 벤처 기업이나 코넥스 기업도 똑같이 90%까지 투자 가능하다. 삼실은 뭐 90% 투자하는 게 100% 다 할 수 있죠, 이쪽은. 근데 이제 최소 90% 이상 해라는 뜻이겠죠. 그 3년 미만은 50%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돼 있고, 자, 이런 내용이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관련 기사인데, 싹 바뀐 벤처 투자 촉진법, 싹 바뀌었다고 있죠. 그래서 제2차 벤처법.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2015년도 소득공제 100%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개인 투자자업을 한 경우에 해서 이걸 사업화했는데, 이거 할 때도 개인 투자자업 사업화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저는 이거 사업화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금 거꾸로 따라하고 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에 따라서 이 법률의 지금 핵심 사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제2의 벤처 부분이지만 우리 회사에 진짜 또 다른 성장 포인트 동력으로 해서 발전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해 주시고, 실제로도 이 환경 자체나 업종도 클 거지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는 트렌드와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다. 트렌드에 맞는 것과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트렌드에 맞는 과거의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 4차 산업 위주로 접근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IR도 지금 언택트 IR로 지금 진행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면 또 안 돼요. 오히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질할지. 아무리 트렌드가 맞더라도 최근에 타다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트렌드는 맞았는데 제대로 안 된 거고, 또 거꾸로인 사례가 트렌드는 맞는데 정부 정책이 안 맞는 사례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중개 같은 거 우리나라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벤처기업에서 부동산도 다 풀어주고 몇 개 업종, 한 5개 업종만 제외하고는 다 벤처기업 할 수 있다고 풀어줬어요. 거꾸로 유일하게 추가돼서 벤처기업 금지하는 업종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전자화폐, 중개 거래, 여기는 오히려 제한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사에서만 안 돼요. 이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트렌드에 맞죠, 당연히. 벤처, 중소벤처기업 부를 설립한 것도 그렇고, 벤처라는 웨어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정부 관서 명칭에. 그 다음에 이 법이 벤처 투자 촉진법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벤처 투자가 말 그대로 촉진된다는 뜻이죠. 법이 제정될 정도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엄청난 지금 앞으로 기회가 몰려옵니다. 여기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이 법의 핵심 풀리는 영역과 그 사업화할 수 있는 영역을 누가 할 수 있냐. 여기에 지금 관건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여러분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새로운 한국 벤처 문화의 장을 열어서 글로벌로 확대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자, 23년 만에 딱 바뀌었다 됐죠. 사실은 그동안에 해준다 했는데 이 발목 잡는 게 되게 많았어요. 고쳐야 되는데도 안 고치고, 이게 고치려면 1, 2, 3가 고쳐야 되는데 문 하나만 열어주고 원만 열어놓고 고쳤잖아 그래요. 그럼 뒤에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된 겁니까? 근데 지금 싹 뜯어 고치기 때문에 지금 진짜 많이 고쳤어요. 제가 봐도. 그동안에 논의되던 많이 고치고 앞으로도 고칠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진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대신에 경쟁이 엄청 치열해집니다. 벤처 캐피탈도 개인 투자 작업을 할 수 있고, 개인 투자 작업도 벤처 투자 작업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여기서 특화되거나 전문화되거나 전체를 고리를 낄 수 있는, 그 다음에 융합형 이런 곳만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핵심을 보면서 그걸 해나가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한국 벤처 파트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벤처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벤처 파트너스입니다. 벤처 촉진법을 지금 시행에 맞춰서 여기에 변화해서 저희가 벤처의 가장 큰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며 여러분과 함께
벤처 시장을 바꿔나가고 동력을 통해서 향유와 상생과 공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